네, 오늘은 3절을 할 거예요. 안 나오나? 네. 오늘은 3절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매번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한 개념이, 그 전 시간에 한 개념이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고, 또 그게 또 이용이 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그때 그 절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은 이항 뭐에 대해서 했죠? 이항연산, 그죠? 이항연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동형이항 구조라는 거를 할 건데, 뭐 이항연산에서 이제 그 개념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복습을 해보죠. 이항연산이 뭐죠? 그렇죠. 구본이 학생이 말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하나가 있어요. 집합이 먼저 정해지고 그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아무거나 꺼내서 두 개 갖고 계산을 해요.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집합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계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연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집합에서 이항연산이라고 부르고, 이제 오늘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먼저 이항대수적 구조라는 말을 배울 건데요. 되게 막 길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원래 저번 시간에 우리 뭘 배웠냐면 이항연산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웠잖아요. 스타가 S라는 집합에서 이항연산이에요. 그러면은 S하고 스타를 묶어서 뭔가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편하겠죠. 그죠? 어떤 집합하고 그 집합에서 정의된 어떤 이항연산, 스타, S하고 스타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맞나요? 네. 그랬을 때 그냥 그걸 묶으면은 S 스타 묶은 것, 묶는 거 여기서 이렇게 이런 가로를 쳤죠. 그것을 이항 대수적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어떤 집합이 있고 거기서 이항연산이 있으면 그 집합 S와 이항연산 스타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그 쌍을 만들면 그 쌍이 바로 이항 대수적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항대수적 구조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이항대수적 구조가 언제 실제적으로는 같으냐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같냐 다르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언제 같냐 다르냐? 그럼 뭐 예를 하나 해볼게요. 제 이름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상준이라는 이름과 영어로 상준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이름은 보면은 달라요. 그죠?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고. 그죠? 순서도 달라요. 여기서는 성이 먼저 나오고 저기서는 상준이라는 first name이 먼저 나와요. 영어에서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표현도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이항 대수적 구조가 있는데 딱 보기엔 달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그런 이항 대수적 구조가 있어요. 왼쪽 이항 대수적 구조는 집합이 뭐예요? ABC가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라는 게 이제 연산이죠. 오른쪽은 어때요? XYZ라는 게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타라고 되어 있고 연산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이항 대수적 구조는 같아요, 달라요? 일단은 달라요. 같냐 다르냐 하면 달라요. 왜냐? 여기서는 왼쪽 거에서는 집합 자체가 뭐예요? ABC고 오른쪽 거에서는 XYZ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아까 걸로 돌아가 보면은 이상준과 생준리가 같은 스펠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스펠링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같은 스펠링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질문. 두 개가
A, B, C, X, Y, Z 이렇게 집합 자체가 다르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문자만 바꿨지? 서로 같은 거 같죠? 그죠? 계산의 형태가 같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바꾸면 같아요? A를 X라고 놓고 B를 Y라고 놓고 C를 Z라고 놓으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구조가 같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두 이항대수적 구조가 이름만 바꾼 것일 뿐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줘요. 그것을 두 개의 이항대수적 구조가 동형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같다라는 표현과 동형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다라는 건 완전히 집합도 같아야 되고 이항연산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집합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구조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항대수적 구조가 동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형태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왼쪽에 A, B, C라는 집합이 있고 오른쪽에 X, Y, Z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줄게요. A가 X로 가고 B가 Y로 가고 C가 Z로 가는 1대1 대응을 주면 왼쪽에서의 계산 결과가 있죠? 이게 오른쪽에서의 계산 결과랑 같은 식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뒤에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로 이해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대응을 주고요. 여기서 S라는 집합에서의 X라는 원소와 Y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거를 아무렇게나 X, Y를 골라서 연산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로 그러면 되겠죠.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쵸? 맞아요? X하고 Y라는 원소 두 개 골라서 계산을 하면 어딘가 이 안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해볼게요. X에 해당 대응되는 원소가 있고 Y에 대응되는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산을 했더니 어디론가 가는데 그게 아까 X 스타 Y가 대응되는 원소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1대1 대응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S하고 S 프라임 사이. 이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특정한 X, Y를 고른 게 아니라 X, Y를 이 5개 중에 내가 아무렇게나 골랐어도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왼쪽 S하고 S 프라임이 뭐 원소의 이름은 다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연산 구조나 여기에 있는 연산 구조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연산 구조가 대수적 구조가 동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죠? 네. 이 그림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그림이 뭐 책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생각을 하면 대수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1대1 대응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랑 뭐 B랑 연산을 하면 뭐가 돼요? A랑 B랑 연산하면 A가 되죠. A랑 B랑 연산했을 때 A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때요? X랑 Y랑 연산했을 때 뭐가 돼요? X가 되죠. 다시 X로 돌아가죠. 똑같네요. 그죠? 예를 들면 또 B하고 C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B하고 C면은 C가 되죠. 여기서도 어때요? Y하고 Z하고 하면 Z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정확하게 이 1대1 대응에 의해서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연산 결과가 오른쪽 연산 결과에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두 개의 연산 구조, 그러니까 이항 대수적 구조가 동형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equivalent라고 말해요. 아이소모픽이라고 말해요. 아이소모픽. 이 영어 표현도 중요해요. 동형이다, 아이소모픽. 그러니까 같다라는 건 same이란 말이잖아요. same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뭐 네,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원소의 이름도 다를 수 있고 연산의 뭐 글자 표시도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거다? 그냥 본질적으로는
이름 바꾸기일 뿐이다. 원소의 이름만 바꾼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럼 동형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이건 아이소모피즘이죠. 아까 두 개는 뭐라 그랬어요? 동형이다라는 거 아이소모픽하다라 그랬죠. 그럼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SM 이렇게 붙으면은 이거는 동형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란 말이에요. 1대1 함수. 동형인 두 개의 대수적 구조 사이에 이런 아까 그림과 같은 이런 1대1 대응을 말하는 거예요. 보죠. S 스타와 S 프라임 스타 프라임을 대수적 이항 대수적 구조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동형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그랬죠? 이 그림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왼쪽에 두 개 골라서 가는 것과 왼쪽에 두 개 골라서 가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것에 대응되는 것과 대응되는 것을 골라서 가는 것이 얘네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보죠? 왼쪽은 x 스타 y를 먼저 계산을 한 거예요. x 스타 y를 계산을 해서 요 점이 나왔죠. 요 점을 phi라는 함수로 보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요 점으로 간 거죠. 그죠? 요 결과랑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x하고 y를 연산을 먼저 하지 않고 이번에는 뭐예요? 먼저 화살표로 보내요. 그럼 뭐예요? phi x하고 phi y가 된 거죠. 그죠? 함수를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phi x하고 phi y를 이쪽에서 연산은 뭐였어요? 스타 프라임이었죠. 스타 다시 그죠? 스타 프라임이라는 연산을 해주면 뭔가 새로운 원소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원소가 두 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반복하게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집중해서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왼쪽에 두 개의 원소를 아무거나 골라요. X하고 Y를 골랐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할 거예요. A라는 걸 먼저 하고 B라는 것과 B라는 걸 먼저 하고 A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서 A라는 건 뭐냐면 연산이고 B라는 거는 그 함수를 먼저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연산을 먼저 하고 함수를 보내면 요 점이 되겠죠. 이번에는 바꿔서 함수를 먼저 보내요. 그럼 얘하고 이거 두 점이 되겠죠. 그걸 갖고 연산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오죠. 두 개가 이렇게 항상 같으면 뭐에 대해서? 모든 x, y의 선택에 대해서 항상 같으면 두 개 지금 이 s와 s 스타와 s 프라임 스타 프라임이 동형이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정의가 이해가 갈 거예요.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동형사상이라는 것은 첫째, S에서 S 프라임으로의 1대1 대응으로서 두 번째, 방금 제가 썼던 그 표시 있죠? phi 괄호 열고 X 스타 Y가 phi X 스타 프라임 phi Y랑 같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면 여러분 막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면 이걸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한 또 한 30초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보지 말고 아까 그림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식 있죠? 이 별표 식을 한번 백지에다가 여백에다가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네. 다시 네 됐죠? 아 지금 몇 가지 학생들이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네 지금 여기 파이라는 말이 없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파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여기 파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여기 이거를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동형사상 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정리가 됐죠? 동형사상이라는 것 어떤 봐봐요. S 스타하고 S 프라임 스타 프라임이 동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동형이 되는 걸 보여라. 그러면 이거 봐봐. 그냥 감으로 동형인데 이러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S 스타와 S 프라임 스타 프라임 사이에 동형사상이 있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동형사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보이면 돼요. 첫 번째는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1대1 대응을 보이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별표를 만족한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그죠? 네. 이걸 보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아까 그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XY에 대한 거죠. 어떤 특정한 XY가 아니라 모든 XY의 선택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조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죠? 1대1 대응은 원소의 개수만 같으면 마음껏 줄 수 있잖아요. 두 개의 집합이 S하고 S 프라임이 원소의 개수만 같으면 1대1 대응은 마음껏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대수적인 구조, 이항연산의 구조가 보존이 되는 1대1 대응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별표만 만족하면 준동형사상이라 그래요. 준. 뭐뭐에 준한다. 뭐 준이면 뭐 약간 네. 뭐 일부만 만족하는 거죠. 그죠? 일부만 만족한다는 뜻이고, 준동형사상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영어로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호모몰피즘이라 그래요. 호모몰피즘. 네, 이것도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호모몰피즘이라는 성질에다가 1대1 대응을 더 만족하면 아이소몰피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써요. 이거는. 네. 네. 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내용이에요. 준동형 사상이라는 성질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두 개 다 확인을 해야지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거예요. 네. 준동형 사상만 만족한다고 해서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그젠플은 뭐 좀 이따 나오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가장 간단한, 그건 나중에 많이 등장할 거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정의, 이제 동형이란 말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동형 사상이 있다면 S와 S 프라임이 동형이다라고 말하고 요런 기호를 써요. 우리 뭐 요런 기호 쓰면은 비슷하다라는 의미잖아요. 항상 뭐 근사값 뭐 이런 거 할 때 쓰잖아요. 그죠? S하고 S 프라임이 이렇게 하면 동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퀄이라고 쓰면 뭐예요? 그거는 완전 같은 거죠. 원소 이름까지 같은 건데 이렇게 쓰면은 원소 이름은 다르더라도 그냥 동형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동형사상의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준동형사상의 의미도 이미 다 설명했고, 동형임을 보이려면 이제 남은 거는 동형임을 보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예제를 몇 개 풀 거예요. 동형사상임을 보여라 뭐 이런 거. 네. 그럼 동형임을 보이려면 이것도 복습이에요. 방금 한 정의에 뭘 해야 되죠? 다음에 세 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파이라는 함수를 잘 정의해야 돼요. 이거 정의할 때 이미 생각을 해야 되죠. 1대1 대응이 되면서 이항연산이 잘 보존이 되도록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를 정의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보여야 할 것이 뭐냐? 파이가 1대1 함수임을 보여요. 그 다음에 파이가 S 프라임 위로의 사상임을 보여요. 사실 2번, 3번 합쳐서 뭘 보이는 거예요? 1대1 대응임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보이면 될까요? 준동형 사상임을 보이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S 스타와 S 프라임 스타 프라임이 동형임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문제가 나왔어요. S 스타하고 S 프라임 스타 프라임이 동형임을 보여라. 그러면은 뭘 한다? 처음에 S에서 S 프라임으로의 함수를 잘 정의해야 돼요. 여기서 잘이라는 뜻은 뭐냐면 2, 3, 4번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거죠. 정말 내가 맞았다는 걸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파이가 1대1 함수라는 거 보이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위로의 함수라는 거 보이고, 여기까지 1대1 대응 보인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파이가 준동형사상이라는 거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즉 이거 보라색 보이면 돼요. 맞죠?